네, 오늘은 2024 K9 가솔린 3800cc 24 마이 플래티넘 차량을 리뷰할 건데요. 6,767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렁크 먼저 보는데 왼쪽 버튼을 누르면 원터치로 트렁크가 잠기고요. 트렁크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엄청 큽니다. 여기에 진짜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리어 같은 것도 대형으로 이제 여행 갈 때 여기다 넣을 정도로 엄청 깊숙하고 폭도 넓고요. 왼쪽 오른쪽 그물망도 이렇게 넣어놔서 세차용품이나 이런 것도 넣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원터치로 잠기고, 오른쪽은 이제 잠기지 않게 락을 걸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시동을 안 걸어 놓고 이 전기를 완전히 차단해 놔서 닫히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트렁크가 크고 멋집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길어서 5.1m가 되기 때문에 엄청 크죠, 차가.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가 나와요. 복합 연비가 굉장히 사악한 연비인데, 아무래도 3800cc 자연흡기 엔진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이렇게 줄구도 큼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엄청 길죠. 5.1m는 진짜 거의 국내에서 가장 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G90이랑 거의 비슷하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들,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차가 블랙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본넷을 누가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아 마크가 앞에 있고, 앞에 그릴이 뭐 별로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쁘지 않아요. 좀 벤틀리 솔직히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V자로 되어 있는 형상들이 쫙 들어가 있어서 그냥 깔끔하고, 앞에 전방 카메라랑 센서도 저기 밑에 달아놨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엔진 열을 배출하는 데 되게 용이한 그런 디자인으로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등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라이트도 차가 크지만 뭔가 스팅어에서 봤던 그런 헤드라이트 느낌이 좀 나는 게, 되게 길고 얄쌍하게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해놔서 전조등이 굉장히 이 차랑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국산차라고 얘기 안 하면 이거 K9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차가 이쁘거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승차감 위주의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좀 특이하게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썼고요. 맥퍼슨 스트럿을 보통 쓰는데 멀티링크를 가져갔고요. 휠의 모양은 고급스럽고, 앞에는 이제 브레이크 V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동력은 제가 타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고속에서 밀리긴 하더라고요. 트렁크를 닫았을 때 느낌 보면은 여기 일자형으로 쭉 줄이 가 있는 이 후방 리어 램프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되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 약간 멍청한 메뚜기를 닮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밤에 보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왼쪽 오른쪽 트윈 스크롤로 배기구, 진짜 저거는 배기가 나오는 배기구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배기가 나오고요. 오른쪽에서도 이 배기가 나와요. 이거는 페이크 가짜 배기구가 아니라 진짜 배기구를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3800cc 가솔린이기 때문에 배기구도 일부러 저렇게 빼놨고요. 그리고 K9 사륜구동, 풀타임 사륜구동이라 빗길에서나 눈길에서 안전성은 이미 챙기고 갔다고 봐야겠죠. 4X라는 거는
사륜구동이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륜구동을 아주 멋지게 넣어놨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기아 마크랑 후방 카메라 센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아 마크가 흰색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외제차스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엠블럼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기아 마크와 비슷한 글씨체로 K9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리어 램프는 솔직히 좀 못생긴 것 같긴 해요. 저도 뭔가 메뚜기의 눈, 뭐 후레쉬맨에 보면은 그 가면 쓴 뭐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빌런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다음에 페이스 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 되면은 요거를 조금 얄쌍하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징그럽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K8에 있는 차라리 리어 램프를 좀 이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못생기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후미 등은 좀 너무 왼쪽 오른쪽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일자로 쫙 빼서 밤에 라이트 키면 되게 잘 보이고요. 뭐 뒷면도 보시면은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차가 엄청 커요.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놀랄 만큼 차가 정교해 보이고 되게 큽니다. 옆에도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5m가 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들 브라운 실내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브라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는 뭐 그냥 넓습니다. 외제차 안 부러운 그 정도의 지금 실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6,767만원 주고 살만하죠.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길고, 앞에 본넷부터가 엄청 길어서 너무 좋고요. 이 앞에 라이트는 되게 예뻐요. 이 페이스 리프트 될 때 조금 더 얄쌍하게 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너무 둥근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차체가 크기 때문에 뭐 이거랑 차체랑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줄이 쫙 가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해놓은 것 같은 스와로브스키 느낌의 저 오른쪽 저런 디자인들도 고급짐을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이런 그릴도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이 그릴 예뻐요. 그리고 차가 되게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차가 큰 만큼 크게 그릴을 또 가져갔어요, 일부러. 그리고 밑에 이렇게 실버 플레이트처럼 되어 있는 저런 흰색과 조화를 이루는 저런 파츠들도 밑에 부분에 보면은 그냥 깔끔하고 좀 고풍스럽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라이트는 뭐 다시 봐도 너무 예쁘죠. 이 라이트를 가지고 뭐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아버님들이 딱 한 연세 드신 분들이 타면 더 멋있는 차, 더 중후한 멋이 있는 차. 이거 K9 요거 박세리 씨가 옛날에 협찬받아서 타고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또 여기에 또 실버 플레이트로 기아 마크를 넣어서 화이트랑 조합을 이루어서 조금 심심할 수 있는 측면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부분도 K8에도 이렇게 밑에 플레이트 들어가 있는데 패밀리 로고로 이제 밑에다가 실버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거, 이것도 심심해 보이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없어도 무관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큼직하게 약간의 타원형으로 해놨는데 사각지대가 조금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고음도 울리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앞쪽 면이 더 예쁘네요. 이쪽 면을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구성을 해놔서 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앞에 카메라 이 부분은요, 이제 ACC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저 카메라가 반자율 주행 할 수 있게 이렇게 읽어주면서
노면을 읽고 도로를 읽어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뒷자리를 한번 보면요,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와, 이거는 뭐 회장님을 위한 자리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고요. 광활하고요. 시트도 되게 색깔도 새들 브라운 예쁘고요. 옆에 쪽 보시면 또 이제 렉시콘 사운드가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렉시콘 사운드에 있는 스피커마저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제 선쉐이드 들어가서 뒷자리 승객들 자외선 차단 가능하고요. 새들 브라운과 블랙과 렉시콘 사운드 저 실버 느낌, 차가운 느낌이 조화가 돼서 차가 한층 고급스럽죠. 렉시콘 사운드는 거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뭐 이음새도 괜찮고요. 마감도 깔끔합니다. 뭐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고급스럽게. 문도 되게 무거워요. 예, 뒤에 앉은 승객이 뭐 옆에서 측면에서 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도 많이 다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정말 적응 안 되네요. 뒤에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보니까 또 메뚜기 눈 같이 생겼어요. 너무 좀 못생겼다. 그리고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새들 브라운이 다소 촌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촌스러운 그런 브라운 색상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G90만큼의 고급성은 솔직히 전혀 없죠. 차 가격이 거의 1억이 넘는 차랑 이걸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튼이 이제 왼쪽 하단 부분에 의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자 조절 다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천장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이제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통일을 해놨는데 의자가 되게 두껍고요. 뭐 이 정도면 의자는 훌륭하네요. 뭐 이 차가 6,70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구성으로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 한번 보면은 여기도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메모리 시트 1, 2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해서 메모리 시트를 총 3가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이 렉시콘 사운드 이 스피커 크기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음향이 정말 저음, 중음, 고음까지 잘 잡아주는 사운드가 렉시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들 브라운이랑 이렇게 또 조화를 이루게끔 이렇게 운전석에 버튼들도 원터치로 앞뒤 다 문 조절, 바로 창문 내렸다 올렸다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버튼들도 좀 고급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핸들이 원형 핸들로 되어 있는데 어설프게 D컷 안 하고 원형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운전석에 앉으면 시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차가 일단 폭도 넓고 크기 때문에 앞에 시야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6,767만원 베스트 컬렉션 1 옵션 4륜구동 렉시콘 사운드 빌트인 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요건 또 이제 기어봉이 저렇게 돼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 이 핸들 보시면은 근데 가운데 저 우드를 솔직히 저렇게 넣어야 됐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촌스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 이제 패드 시프트가 또 들어가 있고요. 엔진 브레이크 잡았을 때 저렇게 써주면 되고 우드를 좀 넣은 거는 조금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핸들은 꽤나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좋고요. 우드가 좀 문제긴 합니다. 가운데 기아 마크 넣어줬고 오른쪽에 이제 뭐 ACC 그리고 뭐 크루즈 차선 유지 뭐 속도 조절 차간거리 유지 같은 거 해주는 첨단 반자율주행 버튼 아날로그식으로 넣어준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버튼으로 즉각적으로 누를 수 있게 해준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또 통화 연결하거나 볼륨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음소거 누르거나 하는 버튼들을 왼쪽 오른쪽에 조화를 해놨어요. 핸들은 크고 원형이고 두꺼워서 되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되게 밝은 톤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백미러인데요. 한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뒤에서 눈봉을 쏴도 눈이 부시지 않게끔 이렇게 코팅을 해놨습니다. 썬루프는 빠져 있는데 위에 뭐 이런 부분들은 브라운 톤으로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이트 왼쪽 오른쪽 킬 수 있게 돼 있고 빌트인 캠 이렇게 볼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또 SOS 버튼이랑 여러 가지 이제 버튼들을 저렇게 넣어놨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크고요.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2인치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차 운전해 보니까 되게 시인성도 좋더라고요. 인표롱 채널에서 K9 시승기 보시면은 이 차 제가 탄 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물리 버튼으로 해서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오른쪽에 씩 노래 찾는 거, 트랙 옮기는 거, 그 노래 볼륨 조절하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 놓았고요. 이런 버튼들 물리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이렇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겨 놨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아서 좋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운전하다가 보조석에서 누를 수도 있거든요. 엔진 스탑 버튼을. 그리고 가운데에 또 시계 들어가 있는 고풍스러운 느낌. 그리고 밑에 공조장치들 버튼식으로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핸들 열선부터 해서 공기청정 버튼, 좌우 열선 통풍 버튼, 독립식으로 다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해놨어요. 아무래도 나이 있으신 분들이 타다 보니까 좀 그걸 겨냥해서 만들다 보니까 물리 버튼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12V 시거잭 충전 가능하고요. USB 뭐 이런 거 다 낄 수 있게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되게 잘했네요.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충전 안 할 때는 이렇게 닫아 놓으면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려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서 저걸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기어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식보다 이렇게 잡고 묵직하게 잡을 수 있는 이 기어봉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전자식 기어봉이고요. 누르면 이제 파킹이 되고 전진 후진 다 가능합니다. 되게 크고 좋죠. 너무 좋아요. 이 만질수록 느낌이 더 만지고 싶은 그런 기어봉이네요. 여기 하시면 이렇게 닫았다 열면 컵홀더 2개 큼직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후방에 카메라 보는 버튼이랑 후방에 이게 센서 이런 버튼들도 여기 가운데 콘솔에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보면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딱 누르면 여기 누르면요 이제 센터에 있는 짐 넣는 공간이 나오는데 작은 우리 소형품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안에 이 소재가 어머니의 보석함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를 썼어요. 그 안에다가 이 시거책 2개 넣어가지고 12V랑 또 오른쪽에 USB 꽂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을 총 5곳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앞에랑 뒤에 이렇게 빼서 보면은 되게 깊고 크고 넓어요. 수납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겠죠. 차가 크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되게 많습니다. 앞에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보이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183에 105km인 제가 탔을 때도 차가 많이 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지금 너무 편합니다. 의자 착장감도 좋고요. 이 차는 제가 나중에 꼭 사고 싶은 차입니다. 이런 데는 뭐 엄청 이렇게 고급지진 않지만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요. 앞에 시야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운전했을 때도 이게 불편함 없었어요. K9은 진짜 되게 좋았고 핸들을 자꾸 만지게 되는 게 되게 두꺼워서 좋고요. 우드는 뭐라 이상하면서도 또 괜찮아요. 또 참 보면은 좀 덩이 드는 그런 우드입니다.
6,767만원 주고 이거 사라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G90은 거의 2배 가격 주고 사야 되잖아요. 풀업을 사면. 근데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최고라고 보여지고요. 조수석의 이 글로우 박스 한번 열어보면요. 글로우 박스도 엄청 널찍하고 크기 때문에 뭐 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잡지, 뭐 지갑 이런 것들 수납하기에는 정말 좋고, 이런 소재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조석 같은 경우에도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뭐 퀼팅 같은 걸 좀 넣어주지 않은 게 아쉽긴 한데, 그 가격이 이렇게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다. 오른쪽에서도 렉시콘 사운드 곳곳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좋은 음향,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새들 브라운이랑 저 우드의 조합도 이제 괜찮고, 블랙톤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또 손잡이, 이 손잡이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위에 이렇게 손잡이 잡고 내릴 때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또 아까 봤던 부분들인데 이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뭐 거울 이거 끝장납니다. 이거 되게 넓어서 여자분들이 운전하다가 화장 고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도 옷매무새 볼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윗부분은 주먹 하나 이상이 남아요. 공간감이 되게 좋죠. 그리고 앞에 부분 이런 소재도 괜찮은데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앞에 아스팔트에 블랙이기 때문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제약이 없습니다. 블랙톤도 괜찮고요. 그 왼쪽에 이제 주유구 열리는 버튼과 트렁크 여는 버튼, 파킹 브레이크는 또 왼쪽 밑에다가 전자식으로 넣어놨네요. 소재가 뭐 우드가 한 중상급은 된다. 최상급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나무를 썼어요. 이거 정말 우드 정말 디자인 이거 새들 브라운이랑 되게 조화가 잘 됐네요. 밝은 톤의 우드를 넣어서 저기 어두운 톤으로 넣으면 이질감이 생기는데 톤이 되게 좋아요. 우드 톤이 되게 좋습니다. 어디서 저 공급받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바꿀 수 있는 에코 스포츠로 바꿀 수 있고요. 조작해서 이렇게 조이스틱처럼 음악이나 내비게이션 조작할 수 있는 저런 버튼들도 되어 있어요. 앞에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은. 뭐 헤드레스트 부분도 똑같고요. 허리 지지하는 부분이나 뭐 착자감 제가 안 잡았을 때 이런 부분들 되게 잘 잡아줘서 되게 고급차를 탄 느낌이 정말 들긴 해요. 이 정도면은 가성비도 좋고 괜찮죠. 다만 연비가 8.2라는 좀 사악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름값 걱정하면서 타는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한번 보시면요. 뒤에는 뭐 회장님석인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분이 탈 수 있고요. 진짜 차가 뒷문을 딱 열었을 때 느낌이 진짜 크고 광활하다. 여기서 진짜 많은 회의를 거치고 뭐 비즈니스적인 고민을 할 때 여기 앉아서 딱 하면은 아이디어도 되게 잘 떠오를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G90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 부분도 되게 많이 남고요. 그냥 커요. 광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앉았을 때 착자감도 되게 괜찮고요. 옆에 이렇게 또 수납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 우드가 조금 깨긴 하는데 그래도 뭐 우드가 나쁘진 않은데 타고 막 엄청 뭐 왜 여기 우드를 넣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빼면 좋은데 여기에도 또 우드를 또 이렇게 해놔서 공조장치 밑에 이제 디지털 버튼으로 딱딱딱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화면에 우드를 좀 넣은 게 여기도 또 우드가 들어갔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긴 하네요. 뒤에서 이제 뭐 음악 같은 거 다 조절 가능하고요. 뭐 열선부터 해가지고 의자 앞뒤로 조절하고 뭐 프론트 의자
뒤에서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온도 조절도 다 이 버튼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라디오부터 해서 미디어, 음소거부터 해서 이렇게 다 조작하는 버튼들 싹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뒷자리에 앉은 사람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이렇게 열었을 때 뒤에 부분도 많은 짐이 또 들어갈 수 있게 수납 공간을 또 뒤에도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충전까지 또 가능하게 USB 하나 꽂을 수가 있어요. 구성이 되게 좋죠. 차 가격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시트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트가 뭐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착자감은 되게 좋아요. 지금 앉아있을 때 이런 부분들 목 받침 부분도 꽤나 두껍게 이렇게 해놓은 게 나쁘지 않고요. 뒤에는 세 사람이 또 앉을 수가 있고요. 지금 105kg에 183kg를 가진 제가 앉았을 때는 크죠? 그냥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작다는 느낌 안 들고 이렇게 보시면 머리 윗부분도 많이 남고요. 아, 착자감이 너무 좋아서 진짜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우리 회장님들이나 우리 뭐 기업 임원분들이 뒤에 타고 다니면은 기사 딱 놓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또 조명 켜고 끄는 버튼들 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조명마저도 되게 고급스럽게 BMW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명의 느낌이 나네요. 아, 제가 옛날에 켜봤는데 되게 밝았어요. 지금은 이제 켜지지 않네요. 이 차는. 아, 자리 너무 넓고요. 이 팔 이렇게 거리 딱 했을 때 와, 진짜 김기사 운전해 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앞에 자리도 이렇게 보시면 오너 드리븐을 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승차감도 괜찮고 착자감도 괜찮고 앞에도 되게 넓죠.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새들 브라운과 저 우드를 조합시켜 놨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다는 평이 많아요. 물론 뭐 G90만큼은 절대 아니겠죠.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니까요. 그 뒤에도 렉시콘 사운드 곳곳에 적용을 해놔서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정말 크고 넓다. 이거는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승자라고 저는 봅니다. 뒷자리에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앞에 이번에는 엔진을 한번 볼게요. 와, V6 GDI 자연흡기 엔진이 또 들어가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이제 롤바로 딱 잡아줘서 안정감 있는 주행성을 만들 수 있게 저렇게 롤바 들어가 있는 차들은 되게 고급차인 거 아시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보강을 또 해놨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V6 GDI 자연흡기 엔진으로 315마력을 뿜어내고요. 엔진조차 되게 거대하죠. 딱 보시면 구성도 되게 잘 해놨고 마른 목골로 이렇게 하우징을 해놨기 때문에 하우징의 구성이 너무 좋고요. 이 정도면은 뭐 6,700만원에 이 정도의 퀄리티다. 자연흡기 조용하고 우리가 이미 검증을 거친 6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워시액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되게 다 큼직큼직해요. 모든 하우징에 있는 이런 구성품들이 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형 세단 엔진이 딱 보이죠. 아, 이 엔진 보십시오. 예술입니다. 어셈블링을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조립도 꼼꼼하게 해놨고 마감도 꼼꼼하게 해놔서 와, 이거 안심이 되네요. 딱 엔진룸을 보니까 315마력이면 뭐 충분하죠. 이 차 공차 중량이 이제 2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315마력으로 끌기에는 저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인표롱 채널에 시승기를 올려놔서 보시면 펀치력도 괜찮습니다. 가속력도 좋고요. 이 앞에 다시 한 번 더 라이트를 또 보여드리는데 이 라이트의 구성도 네,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크고 예뻐요. 예. 벤틀리, 코리안 벤틀리라고 저는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기암급이잖아요. 엄청 큰 뭐 대형 세단인데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뭐 디자인은 아니지만 앞 범퍼도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이 차가 G90이랑 비교했을 때는 많이 딸릴 수 있지만 가성비로 타기에는 정말 최고예요. 6,700에 거의 뭐 초대형 세단을 탄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가성비로선 최고죠.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18인치 들어가 있는데 19인치 휠을 넣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뭔가 더 멋있어요. 18인치보다 19인치 휠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신다면은 뭐 이거 출고하시면은 되게 뭐 안전성 있게 잘 탈 수 있고 고속 안정감도 되게 좋은 차예요. 제 거 채널의 시승기를 봐주시면은 K9 이거 똑같은 3.8 가솔린 제가 시승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실적인 드림카로 손색이 없는 5m짜리 2톤에 5.1m 정확히 나가는 굉장히 큰 모델인데 뒷자리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큼직큼직해서 이거는 뭐 오너 드리븐을 해도 좋고. 자, 다시 한번 또 제가 앉아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어서 그런지. 문도 앞문도 되게 묵직하게 잠기고 사고 나도 뭐 절대 죽거나 이럴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시야도 지금 너무 좋고요. 앉았을 때 보세요. 105kg인데 전혀 뭐 부족함이 없죠. 자리가 남아요. 사이드미러를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크지 않고 조금 작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표롱이랑 K9 가솔린 3.8 모델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새들 브라운의 구성이랑 이런 실내 디자인도 되게 괜찮고 외관도 되게 디자인이 큼직큼직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형 세단을 생각하시고 자금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면은 기아의 K9도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